짠! 안녕하세요. 슬작입니다. 오늘은 Q&A 2편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드라마 제작 전반과 대본 쓰는 것, 그 밖의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본은 어떻게 쓰냐는 질문도 많았는데 저도 너무 신인이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글 쓰는 부분에 대해 답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까 고민했지만 그냥 같은 꿈을 꾸는 동료로서 편하게 얘기를 나눈다고 생각하고 답변해 볼게요. 글 쓰는 방법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고 작가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엔딩은 정해놨는데 엔딩까지의 과정을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반대의 경우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엔딩을 정해놨는데 과정에서 막힌다면 저라면 그 엔딩을 가장 효과적으로 살려줄 수 있는 구성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반대로 시작과 중간은 있는데 엔딩이 고민된다면 역시 그 시작과 과정을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엔딩이 뭘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획 의도, 그러니까 주제가 명확한 글이라면 엔딩은 정해놓고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작품이 단순히 더 흥미롭고 자극적인 그런 방향, 사람들의 뒤통수를 한번 치는 그런 한 방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향해 달려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 끝은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그래야 시청자들에게도 배신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열린 결말, 닫힌 결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흥미를 위해서 작품을 뒤집고 가는 중간에 막 다른 길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방향을 위해 주제를 향해 달려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상상을 할 때 좋아하는 배우를 메인으로 상상하기도 하는데 작가님은 어떤 방식인가요? 좋아하는 배우나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어, 특정 배우를 생각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이게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를 그냥 정말로 가짜로 만들어낼 때도 있고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배우가 있으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배우를 먼저 보고 그 배우를 생각하고 쓰는 방식은 잘 없었던 것 같고 뭔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냈을 때 그거에 맞는 어떤 배우가 있으면 그 배우를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확실히 좀 외형적인 이미지라도 그런 걸 명확하게 생각하고 쓰는 쪽이 더 흔들림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배우는 진짜 많거든요. 제가 첫 편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작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드라마, 영화, 그리고 이걸 만드는 사람들, 감독, 작가, 배우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쪽에 일을 하고 싶었다,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배우는 너무너무 많은데 자막으로 쓰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쓰다가 막힐 땐 어떻게 하나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편이에요. 담당 기획 PD님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보는데 PD님은 이거를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보다 좀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런 게 막힌다. 이럴 때 이 인물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인 친구들한테도 가끔 물어보는데 제가 전편에 마니아계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친구들이 다 그래요. INFP, ENFP라서 만약에 뭐 10억이 생기면 뭐 할 거야?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그 저의 작업 내용을 다 모르니까 상황을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하고 만약에 5억이 생기면 뭐 할 거야? 이런 질문처럼 만약에 뭐뭐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뭐뭐한 상황인데 이런 성격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그냥 툭툭 던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들 흔쾌히 대화에 참여를 해준답니다. 땡큐. 물론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면 생각 못했던 아이디어를 만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고민을 가장 많이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얘기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누군가랑 얘기를 하다 보면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쉽게 뻗어나가는 것 같고 때로는 확인 사살이 되기도 해요. 저의 생각 중에 1, 2, 3, 4, 5가 있었는데 이 상황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거라면 이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런 데서 확인을 받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그래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얘는 사실 숨겨진 뭐가 있기 때문에 3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작품 보다가 문득문득 떠오를 때도 있어요. 제가 이게 꼭 드라마, 영화 같은 게 아니라 음악일 때도 있고 어떤 공연장일 때도 있고요. 많이 보고 듣고 접하는 게
작가한테는 확실히 피와 살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엔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책을 잘 안 읽어서 하지만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피와 살이 됩니다. 주제가 시놉에서 필수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이 시놉시스든 대본이든 이런 형식이나 내용물이 쓰는 사람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라 이것도 정답이 없는 문제이긴 한데 저는 기획 의도는 꼭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대신 기획 의도 안에 주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 주제가 그러니까 이 기획 의도잖아요. 그 기획 의도니까 이 작품을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니까 그 안에 주제가 녹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공모전에서 정해주는 신호 형식을 보면 형식 예를 들면 뭐 30분 12부작, 60분 16부작 이런 식으로 형식 그 다음에 로그라인, 기획 의도, 등장인물, 줄거리 이 정도가 고정된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 정도만 맞춰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편성을 위한 기획안이라면 기획 포인트 같은 걸 따로 넣기도 해요. 약간 이건 기획 의도랑은 다른데 좀 더 이 작품이 상품적으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예를 들어 엄청 유명한 원작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면 그 뭐 원작의 그런 흥행과 팬들 수요층이 이미 있다는 것 그리고 뭐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었던 완전 새로운 컨셉이라면 그 컨셉에 대한 게 될 수도 있고 요즘 유행하는 뭔가를 시류를 담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획 포인트와 기획 의도는 다르다. 기획 포인트는 저는 선택이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획 PD와 작가가 함께 만들 몫인데 기획 의도는 작가가 굉장히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웹드라마는 몇 편 분량으로 제작되나요? TV도 뭐 16부 요새는 12부도 있고 24부도 저는 있었고 굉장히 많죠. 그리고 넷플릭스도 뭐 6부, 8부, 10부, 12부 등등 있는 것처럼 웹드라마도 천차만별이에요. 오히려 웹을 기반으로 하니까 더욱 회차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한 5분 내외의 드라마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너무 짧으면 감정과 서사를 담기가 어렵고 시청자들도 몰입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너무 길면 또 웹으로 보통 뭐 이동하실 때도 많이 보고 하는데 집중하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웹드라마 2편을 썼는데 이게 한 작품은 20분 내외의 6부작이었고 한 작품은 30분 내외의 12부작이어서 분량 차이가 2배가 넘어요. 이렇게 웹드라마는 진짜 천차만별이고요. 다음 질문. 웹드라마나 미니시리즈 제작 시 현업에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역시 편성이죠. 편성과 캐스팅. 대본을 아무리 끝까지 다 써놔도 제작사에서도 오케이를 해도 편성이 되지 않으면 제작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방송국의 편성을 먼저 받고 캐스팅해서 제작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요즘은 되려 캐스팅을 먼저 해서 그 캐스팅을 붙여서 편성 딜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성과 캐스팅이 가장 어렵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작가님의 나이가 궁금합니다. 일단 30대고요. 이게 아마 몇 살쯤 되면 데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겨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나이가 좀 있으셔서 남겨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가는 나이가 정말 상관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대에 입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40, 50이 넘어서 입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일찍 하면 좋겠지만 저도 기획 PD로 드라마를 시작한 지는 한 7, 8년? 전업 작가로 아예 회사를 나와서 도전한 지는 3, 4년 정도 걸려서 데뷔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끈질기게 버티냐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버티고 대신 진짜로 그냥 가만히 버티면 안 되죠. 계속 써야죠. 버티면 기회는 오긴 와요. 버티고 노력한다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작가들은 계약을 하고 싶어서 작가 지망생들은 계약을 하고 싶어서 막 그렇지만 제작사와 방송국도 맨날 작가가 없다 새로운 좋은 대본이 없다 이 얘기를 맨날 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살에 계약 제의를 받으셨나요? 처음 그 전업 작가로 제일 받은 거는 30대 그 초반이었고요. 계약을 한 거는 실제로 서명을 하고 돈을 받은 건 1년 뒤. 이렇게 말하면 헷갈릴 것 같은데. 다시 시간 순서대로 하면 계약 제의는 30대
초반에 받았고 그 1년 뒤에 계약금을 받았어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아는 분과 거의 뭐 구두 계약을 한 상태로 아주 약간의 진행비를 받고 일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자금 사정이 좀 안정이 된 후에 계약금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비추하는 방법이고요. 계약서를 바로 써주고 돈을 줄 수 있는 곳에서 최소한 그런 곳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계약을 한 건 30대 초반이었고 데뷔를 한 것도 그쯤이었고 망한 것 같은데. 토끼도 배변 훈련이 되는군요. 맞아요. 매우 됩니다. 토끼마다 차이도 있겠지만 제 반려 토끼는 소변은 당연히 가리고 막 토끼 응가가 이렇게 콩알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다 가려요. 초반에 배변 훈련할 때는 그냥 다른 동물들이랑 비슷하게 뭐 딴 데다 실수를 했으면 그 소변을 휴지에 묻혀서 화장실에 놔주고 그 실수한 데는 식초랑 알코올 같은 걸로 냄새 안 나게 깨끗하게 닦아주고 이러면은 훈련이 금방 가능해요. 전 강아지보다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칠판 정보가 궁금해요. 루미랩 자석 보드예요. 그때 자석이 붙는 버전이 있고 안 붙는 버전이 있는데 저는 뭘 붙일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자석이 안 붙는 가볍고 저렴한 버전으로 샀어요. 키보드 정보가 궁금해요. 이거 블루투스 키보드 로지텍 K380 국민 키보드라고 하는 그거에 키스킨을 씌운 거랍니다. 예쁘죠? 들어온 질문은 다 답변을 드렸고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다면 다시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음에 또 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